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는 이렇게 대형 식당들이 많아요. 단체 손님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제주도에 특화된 갈치구이나 갈치찌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곳에 우리 이내나 다른 친구들이 한 번씩 와서 SNS를 통해 가지고 검증된 곳이니까 맛있을 것이라고 추천을 해서 저를 데리고 오는데 겉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 사실 제주도 하면 흑돼지 또는 갈치찌개, 갈치구이 이것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언제부터 제주도가 흑돼지나 갈치찌개, 갈치구이가 특산물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아들에게 제주도 원래 토속 음식, 뭐 각재기국이라든가 멜조림이라든가 돈베기국이라든가 몸국 이런 걸 먹이고 싶었어요. 저는 제주도 오면 항상 그것들이 우리 육지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각재기국에다가 만원지를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었는데 각재기국은 정갱이를 가지고 국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만원지라 그래서 곱대산이하고 마늘 줄기를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들 곁들여 먹으면 대단히 맛있고 멜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나는 큰 생멸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멸치 그것보다는 좀 커요. 우리 그 검지손가락만 해요. 검지손가락만한 멸치를 가지고 국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튀김을 하기도 하고 또는 조림을 하는데 그것들이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몸국이라 그래서 돼지 육수에다가 모자반을 넣고 끓인 국을 몸국이라 그래요. 모자반을 그 제주도 방언으로 몸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동지김치라 그래가지고 봄이면 무나 배추 꽃대라 그러죠. 밑둥 그것들을 잘라가지고 저장 발효해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밥에 물 말아가지고 동지에 올려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주 토속적인 음식들이 사라지고 어느샌가 이렇게 갈치조림, 갈치찌개 또는 흑돼지 이런 것들이 제주도를 대표한다는 게 조금은 제 속으로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사실 흑돼지나 육지에 있는 일반 돼지나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를 어떻게 슬라이스를 하느냐 어떤 두께로 굽느냐에 따라서 돼지나 육지에서 먹는 돼지나 상관 차이 없어요. 그리고 가락시장이나 농수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파는 인도네시아산이나 이렇게 동남아산 갈치들 굵은 거 사다가 찌개나 구이 해 먹으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설명한 만원지나 각재기국이나 멜조림이나 돈베고기나 몸국이나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육지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육지 사람 입맛에 관광객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 떼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갈치찌개나 갈치구이가 아마도 SNS를 통해서 지금 현대인의 입맛에 맞다 보니 제주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주도 가시면 일부러라도 한번 각재기국이라든가 돈베고기나 몸국 같은 걸 한번 찾아 드셔보세요. 지금도 제주도 곳곳에 아마도 제주도민들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들하고 제주도 여행하는 중에서는 제주도 토속 음식은 손도 못 대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죠. 뭐 유명하고 SNS에 인증된 것들만 찾고 서로 공유하고 하니까 지금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 제 아들에게는 표현 하나도 하지 않고 아들이 하고자 하는 것 권하는 것들에 대해서 리액션 해주고 흔쾌히 따랐어요. 우리 아들이 주최하는 여행이니까 지금 요거는 제 속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겉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겠어요. 아들이 사준 비싼 갈치구이 맛있게 먹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4성급 호텔을 예약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연예계 생활 30년, 사회생활 해가면서 내 장사하고 사업할 때도 외지 나가가지고 5성급 같은 데나 3성급 이상 이렇게 호텔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루나 이틀, 길어봐야 일주일 숙식하는 거다 보니까 몰라요. 옛날 사람이 돼나서 그냥 여인숙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고 5성급이라고 하는 휘황찬란한 호텔은 이용한 게 한두 번밖에 안 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4성급을 잡다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들한테 기쁜 표현을 했는데 속으로는 미쳤다, 이렇게 비싼 데를 왜 잡나. 자는 건 똑같은데. 하지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만큼은 좋았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잠을 자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한테 뭔가, 아들이 제주도를 처음 온 건 아니에요. 혼자서든 아니면 몇 차례 제주도를 왔었는데 주로 아들이 제주도에 오면 다니는 곳이 일명 SNS를 통해 가지고 알려진 곳 또는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피드백 보고 찾아다니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는 것들이 밤하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도시나 육지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경우는 많은데 육지에서 하늘을 통해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밤하늘에서 굉장히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들에게 두 번째 시도를 동쪽 해안도로를 통해 가지고 아빠가 옛날에 광고 찍던 곳이 많다라고 해서 풍경이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거기서 실망감을 한번 줬으니까 이번에는 제주도에 오면 밤하늘을 꼭 보거라. 아빠가 항상 제주도에 오면 밤하늘을 보기 위해서 밤에 가는 곳이 있다 해서 이제 천백고지 휴게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 가면서 가는 길에 신비의 도로라고 이렇게 경사에서 거꾸로 오르막으로 떠한 것이든 거꾸로 오르는 그런 희한한 신비한 도로가 있다고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랬죠. 이로써 우리 아들에게 제주도를 30년간 다녔던 아빠의 신뢰를 완전히 뭉개뜨리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신비의 도로는 쥐뿔이나 천백고지 가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본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죠. 근데 영상으로는 그 수많은 별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핸드폰밖에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최대한 담은 게 저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아들에게는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이 수많은 별들을 아빠와 함께 이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밤하늘 바라보는데 특별하게 빛나는 별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일 거예요.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지금 60년 만에 일어난 일들인데 태양계 행성 직렬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태양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서는 그런 날이에요. 밤하늘에서 저런 거 한번 관측하기 힘든데 아들하고 갔던 전날 저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저렇게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가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근데 아들에게는 설명 안 했어요. 이렇게 뭐 좀 안다고 아는 체 해봐야 괜히 부끄럽고. 아들이 알까요? 저렇게 태양계 행성의 직렬 현상이 일어나는 6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천백고지 휴게소에 데려왔다 라고 생색 이런 방구 내지 않았고요. 그냥 우리 아들에게 좋은 추억, 아빠랑 그때 그렇게 봤었지. 그리고 그날 이런 60년 만에 밤하늘에 환상적인 쇼가 일어났던 날이지 라는 걸 이 영상을 통해서 아마도 우리 아들은 알게 될 겁니다.